역사가들은 2000년 전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남겨준 한국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미국의 하와이대 역사학자이자 미술학자 그리고 일본 고대사의 최고 권위자였던 존 카터 코벨 교수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 카터 코벨 교수는 남은 여생을 한국에 거주하며 무려 1000여 편의 한국 고대사 관련 저서와 칼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아마도 최초로 일본은 솔직하지 못한 기질 때문에 향후 우경화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녀의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선 그녀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했던 학자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일본과 한국에서 코벨은 외면을 당했을까요? 최근 한류 재열풍과 함께 존 카터 코벨의 저서와 컬럼들이 재조명되며 한국에 의한 일본 고대 왕조 수립이 회자되고 있어서 코벨 교수가 저술한 부여 기머족과 외 그리고 코벨 학자에 대해 다룬 몇몇 기존 다큐 등을 참고해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코벨 교수는 1910년 태어나 1986년 76세로 생애를 마친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미술학자입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 미국에서 태어났고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던 젊은 시절 일본 고대사에 심취하였고 일본에 건너가 수십 년간 머물며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고대사와 동양미술사에 대해 권위와 조예가 깊은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의 존 카터 코벨 교수는 동양미술사를 연구하던 중 한국의 덕수궁 골목길 한 골동품점에서 청동거울 2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한국 고대사와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무려 1000여 편의 저술과 칼럼을 쓰게 되는데요. 그녀는 50세까지 일본에 심취해서 온통 일본 문화 연구에 매진해왔지만 그 명성을 다 버리고 일본 고대사를 원점에서 다시 연구해만 했습니다. 2000년 전 것으로 밝혀진 한국의 청동거울은 일본 고대사를 뒤집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칼럼 중 일본 서기를 장식하고 있는 여성 신공 황후는 가야의 여전사였음을 주장하는 발표를 고증을 통해 처음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신공 황후는 일본 서기에서는 4세기 백제 근초고왕 근수고한 시대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시기에 삼국육사와 삼국사기, 중국의 정서에는 일본의 여성 통치자에 대한 기록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보적인 사학자 서울대 천관우 교수는 당시 이것은 일본이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만들어낸 가공의 신화적 인물로 여겼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실제 신공 황후가 가야를 정복하고 고구려의 항복을 받았다는 소설 같은 판타지를 그들 대중에 퍼뜨려 은연중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돈 10달러로 한국의 청동거울을 만난 그녀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한국 고대사를 깊이 연구하면서 한국이 일본의 원류라는 사실과 실타래를 따라 백제시대, 사만시대, 가야왕국으로 그리고 멀리 바다를 건너 부여국 그리고 대륙으로 더 올라가 중앙아시아에 다다랐고 1986년 코벨이 지병으로 별세한 이후 이곳 중앙아시아 대륙 파지리크 고분에서 가야 여전사와 같은 여성 사면이 발견된 것입니다. 즉 기원전 2000년 전 타클라마칸 소아묘 유적에서 일본 규슈의 쿠보이즈미 마루야마 고분과 돌 무덤이 같은 형태임이 확인됐고 한국에서도 옛 가야 지역 대성동 고분에서 1600년 고대 여성의 3명의 시신과 전사를 상징하는 창이 함께 발견됨으로써 가야에 여성 전사가 존재했다는 것과 이것은 최초의 한국인 여전사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 민족이 대륙으로부터 왔으며 한국의 가야 기마족 여전사에 의해서 일본이 정벌당했다는 것이 고증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고증이 있은 이후 일본 고대사의 권위자 코벨은 일본 학계에서 점차 지워지기 시작했고 한국에서조차 도외시됐습니다. 코벨을 다룬 기존 자료들은 윤동주 시인이 어떤 일본인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이듯이 그녀도 같은 이유로 일본과 한국에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당시 일본 학자는 천황제가 훼손되면 안 된다. 한국 학자들은 기존의 학설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면 곤란하다. 라는 이유로 그녀의 연구 결과와 주장들은 도외시됐고 또한 그녀는 예술사 전공자이지 정통 역사학자가 아니다 라며 폄하됐습니다. 그녀가 미국의 역사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거지로 명분을 들어 한일공동위원회는 코벨의 주장을 덮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벨이 주장했던
일본의 조선과 왕조 수립이 한국과 부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일본 역사가들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집니다. 다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의 본래 기질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존 카터 코벨은 40년 전 컬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함이 곧 일본을 우경화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30년 후 현재 일본 사회는 실제로 깊은 우경화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 의해서 일본 왕조가 수립되고 일본의 조상이 대륙에서 왔다는 주장은 이미 그리피스, 게리 레자드, 샘 존슨 학자들도 주장했었습니다. 미국의 그리피스 교수는 19세기 말 일본에 근대식 교육을 도입시킨 장본인이며 게리 레자드 교수는 컬럼비아대 한국학의 권위자 중 한 명입니다. 코벨은 자신의 연구 기반이 이들 19세기 역사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컬럼을 통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다큐멘터리 등에서는 한국에서는 불행히도 이런 사학자들의 존재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인정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창암 교수, 천관우 교수가 그들인데요. 특히 천관우 교수는 서울대 사학과 출신의 독보적인 인물로서 가야 기마족이 일본에 들어갔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공감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이며 어떤 방편으로 쓰였는지는 일본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사카 지역의 일본 왕릉 고분인 인덕천 왕릉은 그러한 비밀을 간직한 곳으로 이곳은 한국의 전반 후원분과 같은 네모와 원을 합친 형태로 궁극진이 더합니다. 1976년 여름 존 카터 코벨은 풍류에 대한 예술사적 견해에서 한국의 풍류는 중국과 일본의 것보다 더 명확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 김삿갓과 홍진이가 그런 것처럼 솔직하고 매인대 없이 사물을 즐기는 태도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2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그 속을 알 수 없다면서 한국인과 보낸 10년이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존 카터 코벨은 일본인을 사랑하지만 믿지는 않는다고도 말했으며 그녀의 한국인에 대한 이해는 고대 한국 예술품에 대한 평가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0년 코벨은 동양미술사의 주류인 극동의 3개 국가를 비교했는데 동일하게 영어 이니셜인 C자로 시작하는 3개의 단어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컨트롤, 통제, 한국은 캐주얼, 무심함, 일본은 컨트라이브드, 자규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도자기는 유학의 종류와 양 등을 정해두고 철저히 통제 속에 궁극의 경지에 이르려 했다면 한국의 것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움, 누가 봐도 어떤 유학을 썼고 재료를 썼는지 알 수 있는 무심함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도자기는 15세기 한국의 것을 높이 취해서 과도하게 발전시킨 나머지 자규적인 것이 됐고 한국의 것을 흉내내기 위해 일부러 도자기의 한쪽 끝을 구부리거나 깨뜨려서 한국의 것이 갖는 무심함을 주려고 자기적으로 꾸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이 보기에 한국인의 도자기의 무심함은 솔직함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덧붙여 한국인이 모두 솔직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문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한국의 조선 편수의 위원에 대해서 일본식 교육을 받은 한국 학자들로 인해 곤란을 겪었던 것을 상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 1982년 본질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일본은 처음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파동을 시작해서 이후 위안부 같은 변형된 형태로 계속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벨은 본질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라며 잘못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배운 일본 청소년들은 곧 군인 정년기가 된다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침략과 전쟁의 흔적을 제거하는 데 나설 것이라며 시간이 흘러 진상을 아는 자들이 모두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982년 우경화된 교과서로 공부한 이들이 어린이 된 일본의 오늘날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상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